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 옥상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수년 전 이 교회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독학생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공개한 교회 내 재정 관련 실수 리스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옳은 교회가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의 일환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꿈미학교를 세웁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 옥상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수년 전 이 교회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던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5일입니다. 앞에 보이는 교회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 옆에는 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8월 3일자의 유서에는 숨진 여성이 수년 전 이 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B씨가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셀 수 없이 성폭행했고 그 후 3년 동안 우울증으로 약을 먹어 몸과 정신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숨진 여성이 발견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사건으로 당황스럽다며 교회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리된 것도 아직 없고 왜 어떻게 있는지도 저도 지금 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도와야죠. 관할 경찰서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유서에 언급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성폭력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따로 내사를 하고 있고요. 한편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지목한 부목사 B씨는 2015년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반성하는 뜻으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겠다며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다시 목회자로 설 수 없도록 목사 면직 청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은 맞지만 일방적인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병원 입원비나 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을 막고자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교회 성폭력 정책간담회엔 예장통합과 감리회, 기장 등 6개 교단이 모여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교단별로 마련돼 있는 성폭력 대응 방안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각기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한 교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장총회 양성평등위원장 이혜진 목사는 교회 성범죄는 부적절한 관계로 치부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성폭력 특별법 같은 교회법을 교단별로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이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독학생운동 역사와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축하 자리엔 세계 기독학생연맹 학생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독학생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재평가했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는 기독학생운동은 기독지성인들의 고난의 역사이자 기독교 신앙의 희망과 부활을 노래한 운동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청년 예수로서 그의 뒤를 따르려고 했던 소중한 역사의 흔적들이 70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은 청춘의 힘을 다시 모으겠다며
70년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상처받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생명 살림의 세계로, 그리고 평화 통일의 세계로, 그리고 정의와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감사 예배와 문화 공연으로 마련된 축하 자리엔 호주, 대만, 파키스탄 등 각국의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If we want to see peace in the world, we also strongly believe that it's important for us to respond the peace issue in the Korean Peninsula.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통일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은 앞으로 제주 4.3 사건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운동, 통일을 위한 운동 등 다방면에서 학생 주체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국 내 교회 개척 전문가로 불리는 론 에드먼슨 목사가 목회자가 자주 하는 재정 관련 5가지 실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에드먼슨 목사는 먼저 목회자가 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교회의 리더격인 목회자가 재정 보고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예산 집행의 결정을 목회자 개인의 의견으로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먼슨 목사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재정 집행 과정에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먼슨 목사는 특히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또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오른교회가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꿈미학교를 설립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사역의 일환인 꿈미학교는 예비 초등 과정에 해당하는 7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까지 모두 13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는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자 꿈미학교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목표는 영성, 인성, 재능을 함께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꿈미학교 교사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토대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이 확장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개별 맞춤 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큐티 시간도 마련됩니다. 꿈미학교는 학년별로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개교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한국인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호주 청년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ABC 방송 등 호주 언론들은 퀸즐랜드주 최고법원이 여대생 바는지 씨를 살해한 알렉스 루벤 매기완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기완은 지난 2013년 새벽에 일하러 가던 반 씨를 아무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반 씨가 호주에 온 지 겨우 6주가 지난 때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호주 내부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이 현재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출산 정책을 내년부턴 세자녀 정책으로 바꿀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정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공개한 기념우표의 도안이 유력한 근거입니다. 우표엔 돼지 한 쌍과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 원숭이의 당시 새끼 원숭이 2마리가 그려진 기념우표가 나왔다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추측입니다. 오랜 기간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던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럼에도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봉 예정인 디즈니 가족 영화에 동성애 인물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지금껏 디즈니 만화에서 동성애적 요소가 드러난 적은 있었지만 동성애 캐릭터가 전면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데일리 와이어 등 미국 언론들은 디즈니가 영화 정글 크루즈의 여주인공 남동생을 게이 캐릭터로 정했다며 이는 재미있고 미적 감각 있는 역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배역을 맡은 영국 코미디언 잭 화이트홀은 이성애자인 자신이 동성애 인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청년 취업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시카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0만, 한화로 약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맥도날드는 청년 기회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청년 200만 명의 취업을 도울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맥도날드를 비롯한 레스토랑의 견습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N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정책은 사회 경제적 혜택이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메카 성지 순례에 전 세계 18억 명 무슬림들이 전부 참여하려면 최소한 581년이 걸릴 거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고향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성지 순례엔 매년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5일간 진행된 정기 메카 순례엔 모두 20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참여했습니다. 순례객이 가장 많이 몰린 해는 2012년으로 316만 명이 메카를 찾았습니다. 일각에선 메카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순례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몇몇 이슬람 성지는 최근 수년 사이 호텔과 쇼핑몰 건축으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인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60일간의 수사 여정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힘겹게 수사를 해왔지만 상당수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물증 확보에 주력해 상당량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작동 원리를 처음으로 규명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허 특검은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수사에 대한 성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최종 종료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의 일환으로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에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외용 매체 성격을 가진 곳으로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표적인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 내용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마다 9월께 환자 수가 최고조를 보이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 수가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해수와 갯벌, 어패류 등 연안 해양 환경에 서식하는 균으로 초기 진단을 놓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석탄 발전 연료비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요 생산국의 공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연료원별 비중을 보면 석탄이 41%로 가장 컸고 액화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각각 28.8%와 21.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18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13개국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아시아 선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 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제는 아시아 교회가 전 세계를 선교하는 주역이 돼야 한다며 아시아 선교에 매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와 가족들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신천지를 대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신천지는 내달 18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기총은 신천지 집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NS에 자신의 국적을 예멘, 현재 체류지를 제주라고 표시한 50여 명의 난민 중
자신의 SNS에 총기를 소지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진을 게시한 난민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대위가 국제 리스크 컨설팅 업체 리직스와 제주 예멘 난민들의 SNS를 조사한 결과 5명이 총기 휴대 사진을, 6명이 마약 섭취 사진을, 14명이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내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선교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루터회는 9월 10일까지 기념음악회에 함께할 연합성가대원과 9월 17일까지 기념문집의 원고를 모집하며 12월 대림절 기간 진행될 기념예배극의 배우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